교재 42페이지 제4절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고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인데, 이때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 우리 교재의 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제외한 자, 그러니까 결국에 1년 미만 고용된 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3개월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토요일 날 오전만 출근해서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매주 하루만 3시간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1년 동안 근무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일용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용직은 매달 규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비록 일한 일수는 한 달에 한 4일 내지 5일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꽉 채워서 3개월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면 일용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 계산은 자, 일당에서 1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무조건 6%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마이너스하기를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올 겁니다.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 부분이 결국에 납부세액이 되겠죠. 납부세액이 될 겁니다. 납부세액이 될 거고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일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하루를 8시간 개념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일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8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0시부터 24시까지, 즉 24시간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8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했을 때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일당 개념 안에 전부 포함해서 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 교재 넘어가셔갖고 45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근로내용 확인서라고 해서 참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출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용직도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용직이 있을 때는 고용보험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에 한 명당 5만 원의 과태료가 100만 원 한도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3차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근로내용 확인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43페이지 일용직 사원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에 있어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서 모든 게 다 적용이 되고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소득 관리에서 사원 등록부터 진행했듯이 일용근로소득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용직 사원 등록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일용직 사원 등록의 내용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원 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입사 연월일과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연월일과 퇴사 연월일은 뭐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기본적인 내용들 등록하시면 되겠고, 11번에 임금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지급하느냐,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일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일 지급 방식으로 하느냐, 일정 기간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액 계산 부분에 있어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소액부 징수를 적용할 때 있어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일 계산한 세금이 1,000원이 넘지 않으면 소액부 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액부 징수 규정에 의해서 매번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쳐진 금액이 1,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원천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부분, 임금 지급 방식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1급으로 지급하느냐, 시급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임금액을 일당 금액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추후에 그러니까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그러니까 임금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17번 개정 과목에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개정 과목을 설정함으로써 나중에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진행할 때 개정 과목이 자동으로 여기에 등록된 개정 과목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이 등록이 되고 나면 등록된 사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자료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귀속과 지급 월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7월 달이다 라고 하면 7월분 급여에 대해서 태백산맥에 대해서 일한 일수 7월 달에 7월 1일부터 일한 일수별로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1급 내지 시급으로 해서 시간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1, 일하지 않았을 때는 비워두시면 되겠고 제로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연장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때에는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으로 소득세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작성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제가 만든 내용이 7월 달에 있었죠.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급 7월에서 내용 살펴보시면 일용직 근로 3명에 대해서 280만 7천원이고 19,300원이 원천징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그러니까 세무서에 전자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용직 급여대장은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신고 과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근로내용 확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서는 원천징수 파트에 사회보험관리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체크를 하셔서 사업장부터 사업장은 주식회사 한국전자가 되겠죠. 현장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7월분 체크를 하시면 직원들에 대해서 태백산맥, 동서남북, 한라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한 일자, 시간,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5일 동안 일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로내용 확인서는 고용보험공단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직업명세서는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서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가 분기별로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직업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미리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의 가산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실행을 시켜보면 지급 분기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1분기, 2분기부터 해서 4, 4분기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7월달 급여를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7월분에 대한 부분, 7월에서 9월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11월 2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요게 10월 말일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2일 날까지 제출하는 걸로 해서 분기별 직계표, 원천징수, 영수증, 전체 소득 내용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마감하셔서 전자로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실무 사례에서 7월분 일용직 직원 및 근무 내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앞에 내용 설명드릴 때 다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